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9일 새벽 3시입니다.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아주 명석한 분입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참신한 어떤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페이스북에 4월 18일이 지나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하나 쓴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늦추니까 국민들의 이 짜증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압박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하는 기대는 있지만은, 만약 최악의 경우에 4월 18일이 지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하는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재판관들이 평일을 끝내고 각자 자신의 인용 기각 각하 의견을 내는 평결을 할 때도 지금의 8인 체제에서는 2명만 불참해도 평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선고 기일을 잡는 것도 만장일치다. 단 1명만 반대해도 선고 기일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끝내 평결과 선고일 지정을 못하고 4월 18일이 지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1.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 2명은 퇴임한다. 2. 헌재는 6명이 되어 식물헌재가 된다. 3.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해도 7명이 된다. 겨우 선고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만, 4.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는 대신 대통령 몫인 2명을 보수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나선다. 5. 민주당은 반대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들어갈 것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때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151명으로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대통령에 준해가지고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장관 취급을 해가지고 과반수 151명 이상 찬성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51명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6.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탄핵을 계속할 것이다. 7.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11명인데 이 숫자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탄핵이 계속되면 국무회의가 마비된다. 8.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그대로 영구적 직무정지가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걸 심리를 해야 되는데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된 사람은 직무정지 상태가 오래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함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직무정지가 되어가지고 임기 2년을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9. 국무회의 마비 또는 전원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가 된다 하여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법은 없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그런 규정이 전무하다.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언해봐야 베네수엘라 과이도 사례같이 될 뿐이다. 법적 근거 없는 자의 지시를 들을 사람도 없고 그 자체로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된다. 10. 광화문 등 거리는 양진영의 시위대로 가득 차게 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된다. 11일 제6공화국 헌법상 이 상황은 2027년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이어진다. 그 와중에 지방선거는 내년에 열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 식물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12. 올해 가을엔 총리일지 무슨 장관일지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상으로 참여하고 정상회의 중 민주당 탄핵으로 정상이 교체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13.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은 계속된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계속된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놓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고민을 할 것인데 결국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를 한 뒤에 일어날 일은 헌법재판소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재판관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해가지고 현직으로 복귀시킨 사람은 그 사람이 3명 이상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묘비명에 그 사실을 적어 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되면 현직으로 돌아온다? 현직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져 가지고 1987년 6월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될 것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위가 폭력화될 때 군대를 동원하려고 할 때 군대가 말을 듣겠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관련 명령을 들었던 지휘관들이 거의 다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규모 시위 진압 명령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시위 진압이 불가능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나 집무실에서 포위된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60대 30 정도입니다. 2대1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 60%는 한국 사회의 주력 세력입니다. 젊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특히 학생, 자영업자, 한국 사회의 중심부에 있는 보수의 30%, 중도의 70%, 진보의 90%가 탄핵 반대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하듯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고 나선다면은 그걸 경찰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군대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강제 하야당하는 상황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무슨 외교가 되고 무슨 경제정책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APEC 경주 정상회담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등등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 말에 제가 한번 거론했던 하야입니다. 자진 하야입니다. 하야를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부담도 들어주고 본인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보수층도 살고 나라 전체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기각을 기대하고 또는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무정부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기대를 한다면은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하야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로 쳐들어가고 선관위로 군대를 보내고 요인들 체포를 명령하고 했는데도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 그 뒤부터 민주공화국의 간판은 내려지는 거죠. 내전적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바랍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관들처럼 이제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로 들여보낸 사건입니다. 과거에 10번 이상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국회 안으로, 선관위 안으로 군대를 투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편을 드는 세력이 오늘 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수호를 외치면서 헌법기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 계엄 사태는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진압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진압이 되느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해야 제1단계 진압이 되고, 그리고 형사재판을 통해서 같이 참여했던 이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야 제대로 진압이 되니까 아직도 비상계엄은 부분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무언가 겁을 먹었는지 계속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세력이 아직도 응징을 당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권력층 안에 앉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계엄을 확실하게 진압한다는 것은 산불의 그 잔불까지도 완전히 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공화국은 불안정해집니다.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국민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이 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정세에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차 석좌는, 빅터 차는, 이분은 한때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기도 했던 아주 전문가입니다. 빅터 차 씨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경우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저지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현재 한국 정치는 극도로 분열되어 있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 그러나 향후 치러질 선거가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대선을 통해서.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죠. 헌법재판소가.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3명 정도가 이 유일한 해결책을 막는다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계엄에 동조한 반역자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스스로 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로 직무를 재개해도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 파면 후에 조기 대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상책이란 이 빅터차 씨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만약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1. 윤석열 탄핵 찬성을 원하는 60% 이상의 국민들 생각과 반하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헌재의 기각결정문과 이에 동조한 3명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분노는 1987년 민주화 시위를 방불케 하는 전국적 저항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80년대 시기의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력은 윤석열 즉각 퇴진을 주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헌재 최종 진술에서 복귀해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계엄과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국힘당 대표와도 한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즉각 하야는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점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규정한 형사재판은 그래도 계속될 것이고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을 탄핵 소추하고 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킬지도 모릅니다. 악에 받쳐가지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무너뜨리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반신불수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국민의 힘이 내부적으로 분열될 것이고 윤석열 재탄핵 소추나 김건희 및 내란과 관련된 특검안 재표결에 찬성하는 이탈자가 나와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을 눈앞에 두고 3명의 재판관들 때문에 이를 놓쳤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은 국회의 임무를 총동원하여 윤석열 정권 무력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윤석열을 정통성이 있는 국가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오는 가을로 예정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민생, 주식시장, 무역,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감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윤석열이 불을 지른 부정선거 음모론은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려 삶의 도처에서 분열, 반목의 분위기가 확산될 것입니다. 열 번째, 국군 장교단은 반역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대북 억지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11번째,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감옥에서 빼내서 제2의 계엄령을 펼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확산으로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군 내부의 갈등으로 군 통수권 행사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게 내전적 요인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끔찍한 사실입니다. 군대가 분열하면 내전으로 갑니다. 12.
12번째, 윤석열 복직은 12.3 비상계엄이 진압되지 않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계엄체제로 복귀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상의 상황을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국민의힘과 보수층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먼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임이 논리적으로 명백해집니다. 헌재 결정이 인용으로 나오든 기각으로 나오든 아니면 지연되든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냉철한 상황 인식이 전제된다면 하야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란 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